안녕하십니까. 소술대에 있는 정사면입니다. 제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다른사 시민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한항공의 경영진, 특히 이제 오너일가들이 올해 3월 달에 있는 주총에서 이사로 재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실은 반대 의사표할 거니까 말 건가 라고 하는 결정을 오늘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잘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다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나라의 장관이 민간 기업의 그 이사 선임에 관여하겠다 안 하겠다 라고 하는 말, 이것은 이례적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97년 이후에 우리 자본시장이 오픈됐죠. 오픈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당수 대부분 우량 기업들의 실은 지분은 외국 자본들, 특히 이제 외국 헤지펀드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이 오픈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장관이 우리나라 민간 기업의 이사 선임에 관여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거죠.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자, 이것은 아까 사회자 김 교수님 말씀하셨고 또 양준모 교수님이 연금사회주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바로 한 국가의 정부가 민간 기업의 이사 선임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민간 기업의 경영에 개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3대 연기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규모상으로 보면 이렇게 공적연금이 큰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연금이 앞으로 이렇게 매번 기금운용위원회,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의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황 박사님께서도 마지막에 언급하셨듯이 우리 기업들이 이 지배구조가 특히 경영진들의 어떤 모럴 해저드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은 부사장이 사무장한테 집어 던지고 이런 것들은 실은 어찌 보면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고, 문제는 뭐냐? 이런 일을 빌미로 해서 과연 이렇게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이번에 대한항공 사태로 인해서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모든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모든 민간 기업들의 내부적인 일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개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장관이 민간 기업의 이사 선임에 관여하겠다라고 하는데, 신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장 기업들, 우량 기업들의 최대 주주 또는 2대 주주입니다. 2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금운용위원회는 구성 자체가 지금 법적으로 20인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4사람은 차관, 당연직 차관 4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민연금 이사장. 국민이사장은 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20명 가운데 6명이
일단은 공무원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0명 가운데서 보게 되면 다 직능 대표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뭐 경영계 대표도 3명 있고, 노동계 대표도 3명 있고, 각 국민연금 지역별 대표들 들어있고,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 모든 사람들 다 누가 임명하느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여기서 결정하면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앞으로 기업들의 경영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가 그 지분을 가지고 자주할 수 있다. 그래서 연금사회주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한 4가지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국민연금이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러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민간기업 경영 참여한, 이것은 우리 헌법 126조에 보면, 위원회 여지가 매우 큽니다. 106조를 보게 되면,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양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국방상, 국민경제상 긴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은 국방상, 국민경제상 긴절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아시겠죠? 대한항공 실적 좋아요. 그리고 대한항공 때문에 지금 경제가 지금 흔들리는 거 아니거든요. 안 들립니다. 그런데 왜 정부가 개입하냐? 126조 위반되는 거예요. 더구나 법적 근거 없어요. 슈터코드라고 하는 거, 황 박사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슈터코드라고 하는 것은 영국에서 나왔는데, 영국은 금융투자협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융투자하는 자산운용사들의 협회, 금융기관 협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슈터코드라고 하는 거 어디서 만들었느냐?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한국기업지배연구원은 금융위원회에서 산하인 거래소에서 운영비를 대고 있어요. 정기관. 다시 말하면 기본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그러면 그럼 거기서 만든 것이 법률이냐? 법률 아니에요. 내부 기본. 거기서 만든 것을 국민연금에서 채택해서 내부 규정인 거죠. 이게 법률이 아닙니다. 이걸 근거로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위원회에 소지가 있다. 그런데 왜 자꾸 저거 밀어붙이느냐? 소위 말하는 헌법소원을 내려면 기업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돼요.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야. 그런데 헌법이라고 하는 게 당사자가 안 한다고 해서 안 지켜도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것은 법치사회, 헌법 존재하는 이 민주주의에서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바른사 시민회의가 여기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 얘기를 드려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정부가 이렇게 사적인, 다시 말하면 주사장하고 사무장 간에 집어 던지고 안 한 문제에 대해서 시작된 이런 문제에 과연 정부가 매번마다 개입해야 되는가. 지금 현재는 두 사람 간의 관계는 형사 문제, 그 다음에 민사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났죠. 아마 형사 문제는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혐의가 없는 것으로. 그리고 민사 문제는 지금 1심 판결 나오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아직 안 났습니다. 위법이냐 아니냐? 아직 안 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소송이 됐기 때문에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정부가 중심되고 장관이 위원장인 그런 위원회에서 그 회사에 경영에 개입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앞으로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한항공 사태가 다시 말하면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개입하겠다라고 하면 앞으로 민간기업 간에 오너든 아니 경영진이든 누구든 간에 예를 들어 직원하고 갈등이 있으면
정부가 매번 개입해야 되는,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판결을 볼 때 기본적으로 이 경영참여의 기준을 이번이 실은 매우 중요한 사태가 돼서 여기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나중에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최종 판결이 난 다음에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연금사회주의가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뭐냐면 실은 이 17 코드를 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영국에서 민간 그냥 금융투자 기관들이 뭐 협회에서 만든 자율규범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실은 이 정부가 그거를 인용해서 이제 민간 기업들이 경영에 참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2018년에 이 그 삼성물산 소위 말하는 2대 주주죠. 2대 주주인 엘리엇이 국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제 일명 투자자 국가가 소송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거 보게 되면 국민연금이 그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국민연금이 엘리엇의 의사와 다르게 합병에 찬성했다. 그래서 국가 개입해서 자기들한테 손해를 가하기 때문에 배상하라는 겁니다. 그게 8,700억 원이에요. 700억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크게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네 가지 축이죠. 하나는 오너, 집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헤지펀드들,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있어요. 나머지 소액주주들이죠. 개미투자들입니다. 그래서 개미투자들은 법적으로는 권리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지만 아까 황박사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회사 주식 산 이유는 뭐냐? 그냥 차익을 노리기 위한 것이지 투자지 경영 참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축은 세 가지, 세 주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엘리엇이 이런 헤지펀드들이 국민연금이라고는 이 3자 주체 가운데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이 연금이 자기네 반대했다고 소송을 제기할 때 하게 되면 앞으로 국민연금은 의사결정할 때 어느 쪽으로 하겠어요? 소송 들어오는 쪽으로 하죠. 왜냐면 경영진도 소송 안 하거든요. 왜 규제를 받으니까 잘못하면 인허가 막 안 된대요. 이번 사태도 실은 여기까지 오게 되기까지는 기업들이 실은 너무 아니했어요. 눈치 보고 있는 거죠.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빠네요. 국민연금 때문에 볼 때는 소송하는 헤지펀드들을 상대로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춰서 당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본시장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런 문제가 매우 크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 문제가 이렇게 자꾸 왜 시장에 개입하고 하냐를 자칫하게 되면 이런 ISD 문제, 소위 말하는 외국 투자자가 정부가 그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그 기업 경영에 참여해서 자기들한테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 소송하는 제기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나올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헤지펀드, 이 스튜어드 코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스튜어드 코드는 정부에 있는 산하기관이 만들었죠. 그리고 그 산하기관이 만든 것을 연금이 거기 보게 되면 그 연금이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비공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하기 전에 사전에 면담도 할 수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연금이 경영자들을 불러가지고 면담하면서 이거는 왜 이 사람은 왜 이 사설이 많느냐부터 해서 왜 이번에 수익이 얼마냐 왜 여기 투자했냐부터 해가지고 정부적 방침은 탈원전인데 왜 원전 쪽에다 했냐 이런 얘기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 결국은 국민연금은 그 해당 기업은 국민연금이 어떤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반치경제 규제 우리나라 규제 때문에 지금 새로운 산업이 못 나오고 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문제가 뭐냐 계속 법을 바꾼다고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행정지속 때문에 행정지속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행정절차법에도 나와 있지 않는 그런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가 나오게 되고, 결국 우리가 그렇게 신산업이 성장을 못하고 신사 탄생을 못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못 찾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데 전면 해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오늘 결정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한항공의 지금 오너 일가들이 이사로 재소임한 것에 대해서 반대 의사 표시를 할 거냐? 반대 표시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현재는 국민연금이 전체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직접 기업 투자자들도 있지만 국민연금이 기관 투자가들한테도 실은 그 기금을 운용을 위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가 기관 투자가들이에요. 기관 투자가들은 국민연금 것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개인 주주들 그것도 맡기 위임하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관 투자가들이 개인들, 그 개인 주주들,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게 됩니다. 행사하게 되죠. 그러면 앞으로 국민연금이 개입한다 그러면 국민연금으로부터 기금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매우 위험하다. 이번 사태는 세계 경제 이게 경제 대국의 10위권에 있는 이 대한민국, 더구나 자본시장이 완전 오픈되어 있고, 그 국내 이 창작 회사들의 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너 지분들은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줄어들어서 결국 유지하기가 지금 버거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나마 순환출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은 막아왔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실은 최대 주주한테 차등물건을 주죠. 이걸 방한. 우리는 그것도 안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각도로 경영을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입해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해치펀드들, 이 ISD라고 하는 이 소송 때문에 흔들어주고, 또 가기로 결정하면 또 기관 투자자들이 연금이란 빅브라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우리 자본시장에 누가 투자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点입니다. 우리 자본시장에 누가 투자할 것인가? 경영권이 보장되지 않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투자하고 나서 최대 주주에 불구하고 이사가 될 수 없는 이런 국가에 과연 투자할 것인가? 투자하지 않는 나라 자본시장이 죽죠. 누가 대체 소를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서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